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날짜는 2019년 6월 7일입니다. 먼저 비트코인 가격 보시면 7,730불대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른 암호화폐들 모두 횡보하거나 약간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죠. 라인페이가 이번에 비자와 블록체인 관련된 디지털 결제 사업을 제휴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두 회사는 전략적 제휴를 맺고 기업 간 및 국경 간 지불을 지원하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새로운 핀테크 솔루션 개발과 대체 통화 거래 등 광범위한 서비스에 대한 협력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전달해드린 소식 중에 잘못된 것이 있어가지고 정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ENG 코인이 6월 30일 날 메인넷 런칭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서 제가 제대로 안 보고 엔진 코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엔진이 아니라 에니그마 코인입니다. 자, 그런데 엔진코인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최근 엔진코인이 무엇을 개발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즐겨하는 게임 중에 마인크래프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블록을 이용해가지고 세상을 창조하는 그런 게임인데요. 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죠. 자, 그 마인크래프트에 관련해가지고 엔진사는 엔진크래프트라는 것을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데모 영상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마인크래프트에 있었던 아이템이라든지 그런 것을 블록체인에 등록을 해가지고 엔진크래프트를 통해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인크래프트 상에서 엔진크래프트를 통해가지고 거래를 하는 모든 기록들은 블록체인에 기록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블록체인이 게임 시장에 발을 디디는 것들이 이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곧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이템이 될 것이며, 그런 것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넷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 매틱, 바이낸스 IO 중에 가장 성공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죠. 이 매틱에서 곧 있으면은 테스트넷을 마치고 알파 메인넷을 출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알파 메인넷의 출시 날짜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고 2019년 2분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바이낸스 IO 프로젝트였죠. 하모니, 그리고 체인링크가 파트너십을 맺고 더욱더 확장성이 용이한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것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체인링크 보시면은 오늘 8%가 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식으로 이 협업이 진행이 될지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되겠고, 결과가 좋으면은 각 코인들 가격도 올라갈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신나는 저스틴 선 소식 오늘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틴 선과 친구들 그리고 워렌 버핏의 점심 맞다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계의 주목을 한눈에 받고 있는데요. 그 예로 지금 보시면은 구글 트렌드에서 저스틴 선에 관련된 검색이 엄청나게 한꺼번에 뛰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가지고 트론 그리고 비트토렌트 이름을 알려야 되겠습니다. 54억이나 집어넣는데 뽕 뽑아야죠. 자, 한편 이 저스틴 선 군대에 사람들이 안토노폴로스를 막 초대를 했는데, 이제 안토노폴로스 이제 비트코인 책도 쓴 적이 있는 비트코인 보안 전문가죠. 안토노폴로스는 가고 싶지 않다라고 거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 초대도 안 했어요. 자, 아무튼 여기에 이어서 어제 저스틴 선이 내가 워렌 버핏의 핸드폰에 암호화폐 지갑을 설치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저희 시청자 중에 한 분께서 또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워렌 버핏은 스마트폰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삼성 폴더폰을 이렇게 쓰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저스틴 선이 허공에 섀도우 복싱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강한 의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3분기이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오스 관련된 소식 몇 가지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스 개발사인 블록원이 전략적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 바이백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것은 소식통에 나온 것이라서 찌라실 가능성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 소식통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록원이 바이백 한 지분을 블록원 지지자들에게 배분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현재 블록원은 회사 자본 22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우 건전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어서 댄 라리머 같은 경우는 이오스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보이스와 관련해가지고 이런 발언을 했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당신의 이름과 주소, 사진을 수집하는 가운데 이제 보이스 같은 경우는 절대로 그런 것을 하지 않을 것이다. 개인정보를 훔치지 않겠다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오스에 관련된 약간 좋지 않은 소식도 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오스의 뎁들 가운데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거래는 25%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75%는 이 봇들에 의한 것들이다 라고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거의 뭐 자전거래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세계 소식 잠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 금융당국에서는 ICO가 증권이 아니다 라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는
ICO 토큰을 구입한다고 할지라도 경제적 권리나 의사결정권이 회사나 회사의 수익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전 세계가 덴마크 금융당국의 이런 발표를 본받아가지고 제대로 ICO에 대한 입장을 빨리 내놓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프랑스의 슈퍼마켓 체인이죠. 까르푸가 블록체인 도입을 통해가지고 매출 향상을 이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개 이상의 상품에 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러시아로 갑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기업 로즈네프트의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구글, 아마존, 애플 등 실리콘밸리 거대 기업들의 움직임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과 적용이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다. 곧 페이스북,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원유를 사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그는 암호화폐가 활용되는 이러한 과정에서 거대 기업들이 자체의 규정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오랜만에 우선생 우지한 씨의 소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좋은 거 많이 먹어가지고 얼굴이 반짝반짝하죠? 고기만두를 그렇게 잘 먹을 것 같이 생긴 이 우지한 씨. 비트메인 CEO에서 물러나서 이번에는 장외거래 사업으로 이제 암호화폐계에 컴백을 예고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채굴기 제조 대기업 비트메인의 전 CEO 우지한이가 암호화폐 OTC 장외거래 플랫폼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익명의 소식통인데요. 이 소식통에 의하면은 우지한은 매트릭스라는 스타트업 장외거래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비트메인과 제휴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은 이 회사 매트릭스는 비트메인의 암호화폐 수탁 및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동성을 공급받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지한이가 이 새로운 회사의 공식적인 CEO가 될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일단 우지한 씨 같은 경우는 저스틴 선과 함께 워렌 버핏의 이제 미국 식사를 먹으러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가 브라질에서 블록체인 기반 농업 플랫폼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FarmBits라고 되어 있고요. 해당 플랫폼은 블록체인, AI, IoT, 사물인터넷이죠. 그리고 빅데이터 등 혁신 기술을 통해서 농업 생산력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자, 브라질 하면 지금 현재 최근에 비트코인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그런 나라로서 알려져 있는데, 이 브라질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비트코인이 뭔지 몰라. 이거 봐, 한마디로 이제 모른 척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로 브라질 대통령이 똥멍청이라 가지고 모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브라질 대통령은 1150만 달러 규모의 원주민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중단을 시켜버렸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국가 인디언 재단과 연방 플루미넨시 대학이 주도해서 인디언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사용법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물 건너갔죠. 나중에 브라질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나면은 인디언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인디안 밥 한번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스북에 관련된 작은 소식이 있는데요. IT 미디어 테크크런치가 소식통을 통해서 페이스북이 다가오는 18일날 암호화폐 백서를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그때 또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소 먹튀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국내가 아니라 폴란드입니다. 폴란드에는 코인룸이라는 거래소가 있었는데요. 얘네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어느 날 갑자기 고객들에게 메일을 보내가지고 고객님, 우리 문 닫을 거니까 당장 당신의 암호화폐를 빼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 동안에 암호화폐를 빼지 못한 사람들은 코인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러분들이 동의한 약관에 그런 부분도 들어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먹튀를 시전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자, 이래서 웬만하면은 제대로 된 거래소를 쓰는 게 중요하고, 또한 가능하면은 개인 지갑을 하나씩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항상 레저나노 S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이제 레저나노 S나 X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다루는데 혹은 기기를 다루는데 능숙하지 않다거나 영어가 많이 불편하시면은 저는 구입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응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국내에도 이제 암호화폐 지갑 제품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국내 제품을 알아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제 국내 제품을 알아보실 때 그 제품이 제대로 된 것인지는 2번, 3번 꼭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백업 여부를 꼭 확인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죠. 앤드류 양이 최근 찰리디와 함께 만나서 그에게 선구자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우리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라고 밝히면서 제 자신의 트위터에 찰리디와 함께 찍은 셀카를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찰리디 같은 경우는 어제 고해성사를 했죠. 나 사실은 라이트코인 장난으로 만든 건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왠지 좀 양심에 찔려하는 그런 표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앤드류 양 같은 경우는 이제 80년대 건달처럼 보이고 있죠. 수산시장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상인들 삥 뜯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농담이긴 한데요. 왠지 좀 그렇게 정이 안 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관상을 보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이 사람 보고 있으면. 자, 아무튼 이렇게 둘이 만났고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라이트코인에게 있어서 가격을 좀 펌핑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로서 사용이 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앤드류 양이 이제 찰리 리한테 야 찰리야 나 좀 선거 자금 좀 라이트코인으로 줘봐라 내가 광고 좀 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우리 둘 다 중국인인데 힘을 합쳐가지고 잘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다음 소식 넘어가가지고 CFTC의 차기 위원장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히스 타버트라고 하고요. 이는 CFTC 내에서 재무부 고위 관리자로서 직책을 역임했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에 대해서 지안 카를로 회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재임 기간 중에 CFTC를 21세기 디지털 시장에 걸맞는 규제 기관으로 거듭나게 만들기를 바랬다라고 하면서 히스 타버트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디 히스 타버트 씨가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 기사인데요. 블록체인 업계 깜놀. 최근에 SEC에서 핀테크 포럼을 이제 개최를 했었는데 참석자들이 깜짝 놀랐다. 왜냐? SEC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을 줄은 몰랐다. 정말로 SEC 직원들은 암호화폐 시장과 기술 이해 수준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좀 당연한 것 같은 게 SEC 같은 경우는 나름 또 똑똑한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정도 지식들은 당연히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SEC 위원장이죠. 제이 클레이튼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ETF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당국에서 시장 조작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먼저 조성이 되어야 된다. 한마디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조작이 지금 판치고 있고 이제 비트코인 고래들이 비트코인 가지고 알까기 놀이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TF의 미국 출시 가능성을 위해서 SEC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ETF가 승인되기 전에 수탁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이슈들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당분간은 기대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bearish pennant라는 그런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 하락세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 라는 전망인데요. 만약에 이 삼각수렴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면은 8,381불까지 갈 수 있고 떨어지면은 7,164불 정도 어제 말씀을 드렸었던 CME 갭을 메꾸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표상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삼각수렴 끝날 때까지 저희가 한번 일단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또한 추가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비트코인 주봉입니다. 이 주봉 패턴을 보시면은 이브닝 스타 패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브닝 스타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흐름이 역전되는 반대로 가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패턴이고요. 정말 안타깝지만은 만약 이 패턴대로 계속 흐름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몇 주간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하락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봉 관점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이 양봉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동안의 비트코인이 얼마만큼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인 상승만을 보여줘 왔는지를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무조건 올라가기만 하는 것은 없죠.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면서 건강한 조정을 받는 것도 장기적으로 좋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 약 6만 개의 이동이 있었는데 알려지지 않은 지갑에서 알려지지 않은 지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만약에 거래소로 이렇게 이동이 되었으면 진짜 도망가야죠. 토낀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급하게 도망을 갔었어야 했는데 다행히 거래소로 이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계속해서 되고 있는 논란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과 금의 대결이죠. 와이스 레이팅스는 최근에 이런 발언을 했는데 기관 및 정부는 여전히 비트코인보다 금을 선호하고 있다. 과거에는 가치 저장 수단이 금이었지만 앞으로는 비트코인이 금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금을 아직 무시해서는 안 된다. 개인에게 있어서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적합한 것은 맞으나 기관과 정부는 여전히 금을 보유함으로써 가장 많은 이익을 얻는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요. 비트코인이 금을 공격하자 금 업계도 이제 발끈했습니다. 골드머니.com은 금이 비트코인보다 낫다는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그를 위해서 인포그래픽과 백서를 제작을 했습니다. 미디어는 골드머니.com을 비롯해서 금 판매업자들이 그레이스케일의 드롭골드 트위터 광고에 자극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골드머니.com 설립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비전에 대한 공감은 하지만은
그레이스케일의 드롭 골드 광고는 명백한 판단 오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논쟁은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투자회사인 유로퍼시픽 캐피탈의 CEO가 비트코인이 전 세계 각국에서 대규모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은 지금의 네트워크로는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지적을 하자, 유명 트위터 알카케미스트는 롱해 씨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세계 최대 금 광산 기업 베리골드가 530만 온스의 금을 채굴하는데 870억 달러 상당의 원유인 9,200만 배럴이 소요가 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비트코인의 연간 채굴 비용은 43달러 수준이다 라고 반박을 했고요. 또한 비트코인 채굴에 필요한 전력의 76%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다며 비트코인이 쓸모없이 비용을 소모한다고 보는 관점은 틀렸다. 비트코인은 잉여 에너지를 통해서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힘을 보태서 경제학자 알렉스 크루거는 비트코인은 전력을 통해 트랜잭션을 검증한다. 반면 금은 트랜잭션을 검증하기 위해서 법정 화폐를 지속적으로 지출하며 은행 종사자들의 월급을 지불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금도 좋고 비트코인도 좋은데 하나가 잘 된다라고 해서 그 다른 하나가 망할 거라는 생각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제 금이나 은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건데 실제로 금을 사서 보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서상에서 투자를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은이나 다른 귀금속도 마찬가지고요. 자, 아무튼 코인데스크는 최근에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장 탈출을 할 펀더멘털을 이미 갖췄다.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장이 이미 왔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었는데 비트코인이 만불을 터치하지 못하고 떨어지자 그런 의견들이 약간 수그러든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자, 과연 비트코인은 조정을 앞으로 더 받게 될 것인지, 받게 된다면 어디까지 내려가게 될 것인지, 혹은 그 후에 다시 한번 위로 솟구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여서 보고 있는데 앞으로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 있으면은 전체적인 움직임 그리고 불장 여부를 이번에는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짧은 짤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네이션와이드 머천트 솔루션스라는 곳에서 암호화폐로 결제를 지원한다라는 그런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받아주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디지바이트, 라이트코인 이렇게 이 세 개의 암호화폐를 통해서 결제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하는데요. 이처럼 점차 암호화폐를 받아주는 곳도 늘어나고 있고 국가를 넘어서 세계적인 차원에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규제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시장에 굉장히 일찍 들어왔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들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것이지만은 이 모든 일은 천천히 다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께서 인내하신 만큼 그리고 신중을 기하신 만큼 언젠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또한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을 광고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도움 없이는 저도 이 영상을 계속해서 만드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전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재밌고 귀여운 영상이 있어가지고 퍼와봤는데 이걸 보시면서 이제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힐링된다.